천하제일 강국.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최근에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기사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기사로 지금 모든 언론들이 이제 일반 대중들의 주목을 다 끌어모으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신뢰를 하는 언론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터질 때에는 항상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는 봅니다. 왜? 영화 더킹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우성 씨하고 조인성 씨 외에 배우분들이 주연으로 했던 대한민국의 검찰, 검사, 판사들이 왜 떡검, 새검 소리를 듣는지에 대해서 보여준 영화였는데, 거기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죠. 사건은 사건으로 덮는다. 자, 그러면 지금 손석희 사장에 대한 이 기사는 무엇을 덮기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봐야죠. 그럼 자, 국내, 그러니까 국제적인 부분을 일단 뒤로 밀어놓고 국내 언론에서 화제가 됐던 게 손석희 사장 사건 이전에는 손혜원 국회의원에 대한 것들, 그럼 그 이전에는, 그 직전에는 빙상연맹의 적폐짓거리로 대변되는 조재범 코치의 폭행 및 성폭행 사건이 있었죠. 그 뒤에는 전명규 빙상연맹 대부로 불리는 전명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은 그 뒤에를 살펴보면, 제가 봤을 땐 전명규를 보호하기 위한, 왜 전명규 뒤에는 삼성. 자, 전명규를 지키기 위한 지금 전면전이 벌어진 거죠. 자, 제가 동영상 하나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18년 10월 24일 날 있었던 JTBC 보도 내용입니다. 보시죠.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체육계에서는 증인의 포괄적인 지시와 압박 때문에 조재범 코치가 심석희 선수 등을 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이게 원본인데요. 감옥에 있는 조재범 코치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정명규 교수님이 한국 체대가 더 잘 나가야 되니까 시합 때마다 저를 매우 압박하셨습니다. 하셔서 저는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욕을 하며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뺨도 맞았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폭행당한 뒤에 기자회견을 하려는 걸 또 막으셨죠. 석희한테 그런 얘기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녹취 하나 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맞자마자 그런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심석희가 기자회견 하라는 거를 내가 막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막았다고 얘기 안 하시네요? 막았다는 게 아니라 막으신 거 맞잖아요. 1시까지 전화통화해서. 저는 올림픽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지금 훈련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설득을 했던 거지, 제가 뭐 인터뷰를 막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다른 사람이? 네, 이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가 압박을 해서 심석희 선수를 폭행을 했다. 그리고 전 교수가 심석희 선수의 기자회견을 막았다. 이런 주장인데, 저희가 자, 이것은 이 성폭행에 관련된 것은 나오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폭행건 때문에 조재범이 구속된 상태에서 자기 혼자 뭐 처벌받기가 뭐 억울해서였는지 이런 편지를 손혜원 국회의원한테 보낸 거고, 손혜원 국회의원한테 보냈다는 얘기는 그나마 가장 자기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보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뭐 손혜원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손석희 JTBC 사장을 옹호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 때는 그 뒤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모든 분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누구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더 큰 잘못은 하는 새끼들이 그걸 숨기거나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그 조작질에는 넘어가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또 보아야 할 게 뭐 쭉 다 봐야 되지만 시간상 최대 중심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평창올림픽 때 왜 여자 팀쇼 선수에서 노선영 선수가 왕따를 당했다시피 한 모습 보였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언론과 인터뷰 보면 노선영 선수가 아니 거기 선수들이 태릉 선수들이 아니라 한국체대 가서 싸우고 훈련을 하고 있다, 일부 선수들이 이런 폭력을 했었고, 지금 녹취된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심석희 선수 말고 다른 선수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정도 힘들게 해라는 거예요. 심석희 선수는 한국체대 선수고 나머지 선수는 한국체대 소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마구 괴롭혀서 심석희 선수한테 이렇게 자발적으로 우리 포기할게, 네가 해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괴롭혔다. 전명규 교수, 조재범 코치, 심석희 선수. 네. 심석희 선수 말고도 뭐 있지만 전부 한국체대. 그러니까 한국체대 선수를 중심으로서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4년 전에 안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딱 그 케이스였던 거죠. 안현수 선수에게 전명규 그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한치대 대학원에 남아라 그러는데 안현수 선수가 아니 나는 성남시청 실업팀으로 옮기겠습니다 했더니 그 이후로 각종 불이익을 주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에 대한 답변이 또 이 전명규 어제 감독의 얘기가, 전 감독의 얘기가 딱 스스로 인정을 한 게 있어요. 4년 전에 안현수 선수 때도 이거는 개파 싸움으로 몰아서 나를 음해를 하더니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도 음해를 하고 있다. 그거는 사실은 이미 그 한국체대와 다른 쪽과의 갈등이 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태광 2차로 같은 경우에도 야 이거 좀 새롭게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 왜? 지금 저 코치 같은 경우에는 저 사실 보면 전명규 지금 교수 때문에 이 일을 저질렀지만 이 코치는 징역 10월 실형을 받고 지금 복역 중이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서 이 당시에는 전명규라는 이 사람은 그냥 참고인식의 증언으로 자리에 왔던 건데, 손혜원 국회의원이 딱 찍어서 지금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당신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찍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전명규 쪽, 즉 삼성 쪽에서는 손혜원 국회의원이 찍어내야 할 인물이 됐던 거고, 그래서 손혜원 국회의원을 먼저 찍었죠. 자, 찍고 나서 이후에 심석희 선수가 그 추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재범이 행했던 미성년자 시절부터 당했던 성폭행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서 다시 양상은 빙상계의 불리한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손석희 JTBC 사장이 앵커 브리핑을 합니다. 이 뉴스룸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매우 사사로운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그리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 남녀가 모두 쓸 수 있는 어감이긴 하지만 같은 이름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죠. 초등학교 시절 같은 학년 여학생과 이름이 같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별로 본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빙판에서 제 이름이 불려왔습니다. 그것도 동계올림픽의 꽃이라는 쇼트트랙에서. 이 선수는 또래에 비해서 훌쩍 큰 키로 눈에 띄더니 그 성적 또한 괄목할 만한 것이어서
단체든 개인이든 계주든 늘 믿음직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때가 되면 이 선수의 동정에 더 관심이 가고 저도 모르게 더 응원을 하곤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다가 빙판에서 넘어져 나뒹굴기라도 하면 제 입에서 어이쿠 소리가 남들보다 2배 정도는 더 크게 나왔을 듯합니다. 심석희 선수, 성은 저와 다르지만 발음은 자칫 맹 놓고 들으면 그마저 저의 성과 비슷하게 들려서 가끔씩 언론에는 손석희 선수라고 나오는 경우까지 있었죠. 그가 선수촌을 나와 버렸을 때도, 또 자신을 때린 코치를 고소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리고 우리를 너무 가슴 아프게 한 성폭행 피해 소식이 나왔을 때도 일부 보도에선 여전히 손석희 선수라고 부르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선수촌을 나왔다는 것을 저의 이름으로 잘못 낸 기사로 보기 훨씬 전부터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았고 점점 더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일련의 일들, 생각해보면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진 만큼 그가 겪어냈어야 할 야만은 참혹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또다시 술렁이고 무엇이 더 있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찾아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는 오늘 다시 링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가 다시 그의 큰 키만큼 그의 삶도 성장하고 또한 그만큼 스케이팅도 행복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전히 언론에는 쇼트트랙 선수로서의 그가 등장하고 또 가끔씩은 제 이름으로도 등장해서 저도 주변에 으쓱대며 얘기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가 빙판에서 엉덩방아를 찧어서 제 입에서 남들보다 2배 큰 소리로 어이쿠 소리가 나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JTBC는 국내 언론사 중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JTBC는 대한민국 언론사에 유일하게 평양지국을 개설하는 어떠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북의 초청장을 받아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언제? 2018년 7월에 북에서 초청을 했고 대한민국 통일부에서 허락을 해서 방문을 했다가 왔죠. 통일부에서 허락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민간단체들이 방문 신청을 해도 최근에 개성공단의 그 사장님들께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기라도 하겠다라고 해서 개성공단을 방문 신청했는데 결국은 통일부에서 불가. 하지만 2018년 7월에 JTBC는 들어갔다는 얘기는 통일부가 허락을 한 걸까요? 아니면 미국이 JTBC는 들어가도 돼, 들어가야 돼 라고 해서 들어갔을까요? 그러면 JTBC는 미국이 지지해주는 언론인가? 아니죠. 미국은 지금 분명하게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트럼프와 트럼프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그럼 트럼프의 세력은 북미 평화협정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트럼프를 반대하는 미국의 세력들은 기존의
대립관계와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세력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럼 대한민국의 언론도 마찬가지로 또 갈리는 거죠. JTBC는 트럼프의 입장과 같은 길을 가는 언론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그 외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트럼프를 반대하는 세력에 따르는 언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 기사들이 나왔을 때 대단히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것들이 국내의 대부분의 언론들이죠. 제가 말을 조심하게 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건 하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 관심을 한쪽으로 쏟아붓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숨기고 얼버무리고 넘어가기 위해서 항상 벌여온 대한민국 언론들의 수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진실? 나중에 드러날 겁니다. 자잘못 따져서 작은 잘못했으면 거기에 맞게 벌을 받으면 되시고, 큰 잘못했으면 거기에 맞게 벌을 받으면 돼요. 책임지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개인적인 누구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말, 제가 쓴 글, 제가 하는 행동에 책임져야 할 게 있으면 책임집니다. 10년 전부터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왔고, 그래서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받고 재판받고 집행유예 떨어지고 또 압수수색 또 받고 또 조사받고 지금도 서울 지방검찰에 또 걸려 있어요. 책임진다고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내 나라 내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였으면 그럼 내가 죄를 받아야죠.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이고 개인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이고 사회에 어떤 모든 직종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말과 행동에 책임질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일단 바라고요. 자, 중요한 건 지금 기존의 적폐라고 부르는 언론들이 숨기려고 하는 것, 넘기려고 하는 것을 일반 대중들이 그냥 거기에 넘어가서 그걸 유야무야하고 넘어가주면 안 된다는 거죠. 빙상연맹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체육계가 거의 비슷하다, 똑같다. 체육과뿐만인가요? 사회에서도 뭐야? 힘이 비정규직을 짜르네 마네 하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요구하고, 여자들한테는 성추행을 하고 성상납을 요구하고 비일비재한 일들이고, 갑질 비일비재한 일들이고, 특히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더더욱 더 많이, 그거 한 군데서라도 제대로 뿌리를 뽑아야 다른 데도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석희 선수가 용기 내서 지금 싸움을 시작을 한 건데, 이 싸움 심석희 선수가 바람대로 다른 수많은 후배들은 이러한 일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야죠. 그 후배들이 다 우리들의 아이들인데 두들겨 맞으면서 운동하고 성폭행 당하면서 운동하고, 이건 누구도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단순히 그냥 그것만 있느냐? 아니요. 이건 승부 조작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왜? 내가 밀어주는 애, 나한테 잘하는 애, 잘 보이는 애는 눈에 띄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뒤에 쳐져야 되고. 심석희 선수가 맞은 게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연습을 안 해서 맞은 게 아니잖아요. 뒤로 쳐져야 되는데, 또는 넌 2등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맞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 좋은 성과가 나와요? 그냥 지네들이 원하는 성과가 나오는 것 뿐이죠. 저는 우리 대부분 국민들이 김연아 선수를 되게 좋아하고 김연아 선수 참 열심히 그리고 모든 면에서 공인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김연아 선수가 만약에 우리나라 빙상계에서 키웠다라고 하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로 자신의 길을 자기 스스로 찾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갔던 거고 그 위치에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빙상계에서 못 건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많은 또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나라에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혀지기를 바란다면 하나씩 해결해 나갔으면 관심을 쟤네들이 던져주는 먹잇감에 이렇게 개처럼 몰려가지 말고 그 본질을 보자는 얘기예요. 자,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그 먼저 있었던 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주시하고 지적하고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